여러분, 제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강인함의 힘은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요. 안 읽으면은 냉정하게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냐면은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혼잣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책들은 혼잣말 좋습니다. 혼잣말 나쁩니다. 이렇게 좀 단편적인데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혼잣말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진짜 명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면은 습관적으로 혼잣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오늘 부제가 있어요. 이런 후기는 처음입니다. 이 부제는 제가 왜 붙였냐면은 제가 교보문고에서 가지고 온 후기인데 제가 여러분 이 졸업 선물 첫 책을 낸 지 8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첫 책을 낸 다음에 후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어떤 분을 좋게 생각하셨을까? 또 어떤 분을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까? 그 후기 피드백을 보는 건데 그러면서 로크미디어 상상 스퀘어까지 제가 후기를 진짜 한 몇천 개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또 후기는 처음이에요. 딸들에게 선물한 책. 참 너무 멋진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선물하셨다고. 저는 카카오톡 선물한 거 캡처를 올린 후기는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가짜 강인함, 진짜 강인함. 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도 처음 봤어요. 글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읽었으면 너무 좋겠다. 진정한 강인함을 알고 익힌다면 인생의 크나큰 무기가 되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조금은 유연하고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삶의 든든한 뿌리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조금은 더 유연하고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 후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마크 트웨인 명언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명언을 많이 알거든요, 여러분. 이 명언은 영어 독립 단어에도 아마 실려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명언인데 그냥 뭐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읽지 않을 거라면은 어떤 장점도 없다. 누구에 비해서 문맹, 읽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다예요. 우리가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근데 독서하지 않으면 뭐예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뼈 때리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성인이 50%가 안 돼요. 야, 이게 한 달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꾸 말할 때마다 너무 헷갈려요. 1년에 한 권의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우리가 여러분 건강 챙겨야 된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건강은 그렇죠? 그래서 알지만 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뇌 건강도 챙겨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신 건강도 챙겨야 될 거잖아요. 우리 강인함의 일 여러분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통제감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통제감을 키우는 간단한 행위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독서는 어때요? 통제감을 키우는 최고의 행위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인함의 힘을 읽으면서 배웠죠. 자존감이 높아야 될 일이 더 잘 되고 안 될 일도 잘 되는 건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때요? 그냥 될 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자존감 난 높다고 마음 먹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된다고 과학적 근거를 알려주잖아요. 뭔가를 자꾸 성취해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데 독서만큼 우리가 성취를 하면서 정신건강도 지키고 우리가 똑똑해지고 상식도 늘고 진짜 여러모로 좋으면서 우리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이 정도 그러니까 인풋이 적은 데 비해서 아웃풋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독서는 그래서 보다 안티프레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독서는 여러분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는 제가 뭐 매달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제 꿈 중에 하나는 한 달에 2권 대국민 필독서가 나오는 걸 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런 날이 과연 올까 싶은데 그럼 고 대표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날은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냥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권 읽으면 진짜 대박인데 그냥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니까 무조건 읽어보세요 라고 딱 진짜 말씀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 여러분 마지막 대국민 필독서가 퓨처 셀프였어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인함의 힘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유연함의 힘,
퓨처 셀프, 강인함의 힘, 겸손의 힘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까요? 근데 뭐 어떤 순서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책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이 이 책 읽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퓨처 셀프 재밌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함의 힘 특강을 들으신 다음에 유연함의 힘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뭔가 마음과 정신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한번 하실 거예요. 진짜 힘이 생기는 거나 내적 어떤 뭐랄까 원동력이 생기는 거나 이런 걸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늘 내용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혼잣말에는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사항을 상기시키고 동기를 유발하고 특정한 행동을 실행에 옮기도록 격려하는 기능이 있다. 그 유명한 올림픽 그 펜싱 선수분이시잖아요. 할 수 있다. 그 진짜 나는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여기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솔직히 역전하기 힘든 스코어였는데 그 관중석에서 지금도 여기 소름이 돋네. 할 수 있다 하고 나니까 그 선수가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더니 그 펜싱 그 역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혼잣말이 무조건 좋을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맞아요. 혼잣말에 관해서 이야기한 책들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주는 책이 있을까? 조금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임상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와 동료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혼자 마음속으로만 결심을 세울 때와 그러니까 내적으로 말하는 거죠. 후자의 어디가 여기 있죠. 그 결심을 입 밖으로 꺼내 공개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혼잣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결심을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거는 그냥 내적 대화라고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예요? 후자는 아예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혼잣말이죠. 그렇죠? 관찰 결과 후자의 경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전자보다 더 훨씬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내용이랑 연결되죠?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유연함의 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사회과학이라는 건 이렇게 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근데 어때요? 경향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럴 가능성, 그런 맥락, 그런 경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 게 없어요. 그냥 주변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이런 거 해볼 거야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임감 있게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가능성은 무조건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된다? 유연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가 누적되면 될수록 이 연결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탄천 산책할 때 여기 안 보이는구나. 제가 여기 써놨어요. 여기 내려볼까요? 여기 메모로 탄천 산책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탄천을 뛸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는데 산책할 때는 제가 진짜 혼잣말을 그냥 내면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영어 연습도 할 때도 있고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은 혼잣말로 사전 미팅을 연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혼잣말을 저한테 많이 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하냐면은 제가 탄천 이렇게 한 50번 나가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이 구독자분들 우리 스터디형 구독자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좀 얼굴이 창피해질 정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정도. 왜? 제가 혼잣말하고 있는데 누가 딱 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약간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제가 혼잣말할 때 누굴 만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혼잣말을 내뱉는 효과에 대해서 잘 알아서 진짜 이걸 잘 알아서 자주 써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안 해본 분들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안 해볼 이유가 있나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거는 여러분 에너지랑 약간 부끄러운 정도, 심지어 이렇게 선언을 할 때는 부끄러운 정도, 하단은 요만큼만 열렸어요. 근데 이걸로 내가 안 될 일도 되게, 그럼 상단은 이만큼 열렸는데 보험 비용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럼 진짜 여러분 프레질한 인생이에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 이 강인함의 힘은 진짜 명저예요. 왜? 이것만 해도 내용이 좋죠. 솔직히 이것만 해도 내용이 그냥 무난하고 좋죠. 근데 이게 왜 최고의 책인지 이제 깊게 들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한 줄 그어놨는데 여기 마저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선수들의 자기 대화 내용과 불안감 정도를 측정하여 페남 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와 애석하게 실패한 선수 간의 차이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자기 대화 내용과 불안감 정도를 측정해서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보다 실패한 선수들이 긍정적 자기 대화를 더 많이 이용했다. 뭐야? 뭐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대화하라고. 자기 대화하면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오타인가? 출전권을 따낸 선수보다 땄어요. 근데 탈락한 선수들이 의외로 긍정적 자기 대화를 더 많이 이용한 거예요. 앞에랑 틀리잖아요. 이제부터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이용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면의 대화를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다짐으로 가득 채우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우리 앞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 그렇죠? 긍정의 목소리로 나쁜 생각과 의심을 몰아내면 부정적 생각이 자랄 여지가 없다. 힘든 도전을 앞두고 자기 의심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다짐한다.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겠죠. 몇몇 연구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경기력이나 성과 향상에 이롭다는 결과를 보여주듯이 이 주장에 분명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맥락을 따지는 책은 진짜 최고 S급 책이에요. 그냥 쉽게 그러고 넘어가도 되잖아요. 냉정하게. 여러분, 긍정적 자기 대하면 좋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은 듣는 사람도 편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실제 이거 대회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대회는 어때요? 의외로 긍정적 자기를 대화를 많이 한 선수들이 실패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은 긍정적 자기 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가 자존감 높을 때라야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데 그럼 여기서 긍정적 자기 대화한 사람은 어때요? 자존감이 높지 않은 거고 실제로 그만큼 실력이 없고 뭐랄까 연습이 안 된 선수들이 그냥 말 그대로 정신력만 몰아붙여야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은 긍정적 자기 대화가 심지어 해로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긍정적 자기 대화가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가 크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진짜 하늘을 찔러요. 다시 말해 우리 뇌는 가짜 자신감에 속지 않는다. 우리 뇌가 여러분 생각보다 똑똑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속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인간에게는 긍정적 다짐이 사실이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자기 대화의 경우 거짓으로 자신감을 불어넣으면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거 마저 쭉 읽어볼게요. 스프링필드 대학교 스포츠 심리학자 주디 반 라알테와 동료들은 테니스 선수들의 경기를 다수 조사하고 긍정적 자기 대화와 부정적 자기 대화가 미친 영향을 비교한 결과 승자와 패자 모두 긍정적 자기 대화의 양에서 차이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긍정적 자기 대화만 무조건 잘 될 것 같은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차이냐? 그러나 시합에서 이긴 선수들은 패배한 선수들에 비해 부정적 자기 대화가 적었다. 부정적 자기 대화는 안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연구진은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한 끝에 자기 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 차이보다 자기 대화를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뭐요? 자기 대화의 효능을 믿은 선수가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점수를 내주는 횟수가 더 적었다. 이거는 솔직히 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인 거예요. 왜?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 솔직히 뭔지 아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점수를 주지 않았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자기 대화도 여러분 부익분 빙익빈이어서 냉정하게 실력 있는 사람한테 더 효과가 큰 거예요. 그 사람은 긍정적 자기 대화로 자기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죠. 자존감이 높을 때라 효과 있음을 발견했다. 자존감은 뭐예요?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성취감을 느껴봐야 돼요. 거기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최소한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맞아 유튜브 봤으니까 나 자존감 올라가야지 그런 말로써 날 자존감 올라야지 안 된다는 거. 여기는 여러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프로스포츠의 세계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운의 영역이 아니라 프로스포츠의 영역은 여러분 선현적 영역이에요. 실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테니스 같은 건 심지어 얄짤 없어요. 운이 개입이 굉장히 적은 스포츠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스포츠라도 여러분 운이 개입하는 게 많아요. 야구가 축구보다 운의 개입이 훨씬 그 확률적으로 볼 때 큽니다. 쉽게 운의 개입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꼴찌 팀이 1등 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니스, 축구, 야구를 봤을 때 테니스는 여러분 진짜 그 랭킹이 낮은 선수가 랭킹이 높을 수 있는 경우가 그 통계로 보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야구는 굉장히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축구는 좀 야구보단 덜하고 그래서 그 운의 개입을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강인함의 여러분 그래서 이 유튜브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 자존감 어떻게 올리냐는 거예요. 책에 나와요. 강인함의 힘에.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가면은 자존감이 올라간 게 그 성취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될 일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될 일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아우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경우가 정말 높아요. 그 확률이. 오늘 내용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도 돼요.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혼잣말하면 잘 됩니다. 좋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깊이가 있어요. 간단하지 않다는 거 인생은. 근데 그럼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났어. 내 실력을 믿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대화를 선언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분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시계열을 길게 늘리면서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리 우리 PDS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 많죠. 그거 쓴다고 당장 막 나한테 10억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요. 근데 그걸 1년을 다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여러분 다이어리 완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그런 거에서 자기 효능감이 그래도 내가 1년 열심히 살았네. 그게 2년, 3년, 4년 되면은 조금씩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명, 1000명 단위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약간의 접점이 인생을 뒤집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너무 좋죠? 여러분 강인함의 힘은 진짜 꼭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안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수준도 높은 책이에요. 진짜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겸손의 힘과 세트입니다. 세트. 대국민 필독 세트.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을 같이 읽었는데 진짜 뭔가 두 권을 같이 읽으면 뭘 생뚱맞은 책. 생뚱맞은 책 이게 따로 읽는다고 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되면은 뭔가 시너지를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이 두 권을 읽었는데 책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구나. 이거는 독서 초보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독 세트니까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19강 맞나요? 오늘이 19강인가? 오늘이 19강. 벌써 여러분 20강이에요. 근데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30강 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거 짱이었지 이러면서. 저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는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부분 조금 더 구체적 강론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더 써먹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20강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